저는 조금 색다른 참기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설명해야 될 때면 저는 일단 드셔보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참기름 시음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오늘도 일단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참기름을 시음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 두 분만 오셔서 시음 한번 해보시죠. 한번 드셔보시죠. 예. 참기름을 무슨 원샷을 그렇게 음미를 하시라는 건데. 네. 저는 이게 참기름인데 좀 땅콩 맛 나는 입에서 바로 없어져서 약간 그 뒷끝 맛이 네. 느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뒷맛이 느껴. 진행자분들 한번 드셔보시죠. 사회자분. 네. 제가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진한 향이 나네요. 굉장히 진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이게 뭐랄까 계속 입안에 여운은 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시죠. 네. 이게 만드는 방식도 기존과 좀 다르고 그다음에 영양도 맛도 확연히 달라서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참기름입니다. 새로운 참기름이죠. 저는 사실 안 되는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던 것들이 되고 나서는 되기 위한 기본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고시 공부를 했죠. 가족들과 떨어져 고시원에서 한 해 한 해 버티면 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남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그리고 될 때까지 하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 말을 믿었거든요. 결국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나이는 먹고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시작한 게 광고 외판원이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서울 전역을 구석구석 다 다녔어요. 덕분에 저는 내비가 가르쳐주지 않는 골목길을 잘 알고 있죠. 어슴푸레한 저녁 골목길을 걷는데 어린 시절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엄마를 따라갔던 방앗간들이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괜한 호기심에 그때부터 기름 짜는 기계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지역에 있는 식품 명인들을 찾아다녔는데 그때 느낌이 오더라고요. 참기름은 그동안 발전하지 못했구나. 30년이 넘게 멈춰져 있었어. 그리고 눈에 들어온 건 고온 방식이었어요. 고온 방식은 몸에 좋은 것들이 사라지고 올리브유처럼 저온으로 짜게 되면 맛은 좀 덜 하더라도 건강에 좋으니까 잘 팔릴 것 같았죠. 7년간 찾아봤던 그 기계 업체들한테 메일을 보내고 답장을 받았죠. 그리고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업체들을 골라 참깨 2마를 여행용 가방에 담고 유럽을 돌면서 테스팅을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이 됐죠. 회사는 이미 그만뒀고 시장 방앗간에서 일도 배웠습니다.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기계를 수입해서 강남구 역삼동에 기계를 설치해 놓고 기름을 짜기 시작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기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름집에서. 저온 방식은 기계적으로 압력이 커지는 데다
기름이 분리되는 여러 가지 지점들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국내에 있는 기계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물었죠. 대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내가 전에 대기업하고 같이 해봤는데 안 돼. 그분들이 안 된다 하는 그 지점들이 다 진짜 안 됐거든요. 한 가지를 해결하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밤이었어요. 그날 기계가 결국 깨졌죠. 오랜 시간을 기계와 씨름하며 버텨왔는데 그 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우두커니 기계 옆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포기하고 있었던 것도 같아요. 정신이 들어서 기계를 쳐다봤는데 쪼개진 기계 틈 사이로 기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무심코 맛을 봤는데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맛이었거든요. 땅콩처럼 고소한 참깨 강정이 으깨진 듯한 맛이 나는 거였어요. 참기름에서. 이 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때 제 생각이 다시 저를 일으켜 세운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조금씩 해결책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 안 되던 원인들, 저를 수없이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지겨운 원인들이 달리 보이는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그거를 보고 있었던 거죠. 저온인데 고온의 해결책으로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전 반대 방향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관점이 바뀌었다고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해결이 되었죠. 기름을 씨앗에서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고온 방식은 기름이 물려져 있는 섬유질을 태워서 만들죠. 그래서 기름도 많이 나오고 기계적인 압력도 줄어듭니다. 쉬운 방식이죠. 하지만 섬유질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름을 짜는 좋은 방식은 기계적 압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계가 민감해진다는 뜻이죠. 실제로 착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오작동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저희는 오작동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실패의 경험 속에 수많은 해결책들이 만들어지죠. 그 실패와 수많은 극복의 누적이 결국 저온으로 기름을 짜는 새로운 제조 공정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실패의 선물이었죠. 그런데 이 실패의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는 제조 과정을 다 보여줄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따라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수많은 실패의 경험 속에 수많은 해결책들이 녹아 있거든요. 긴 겨울이 지나고 그 이듬해 3월 저희는 기름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참기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줄까? 이 기름을 알아봐 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분들이 직접 제품을 홍보해 주기 시작하셨죠. 그 덕분에 저희는 백화점에 들어가고 참기름으로 처음으로 쿠엔저 버킨만의 브랜드관들이 생겨났죠. 외국에서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생겨서 미국 뉴욕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저희 참기름 들기름 사용해서 메뉴를 만들고 있고 홍콩의 프리미엄 유통 채널에서 저희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죠. 요즘 많은 청년들이 벤처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굴뚝 산업이나 전통 산업에 더 많은 혁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전통 산업에 들어올수록 올리브 오일이나
와인이 세계화된 것처럼 저희의 전통이 세계화될 수 있는 기회의 여지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갈 도전 의식만 있다면 밀어주는 곳들이 많은데요. 저희도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국제 수준의 품질 안전센터, 그리고 수출 지원형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수출 패키징 센터, 그리고 값비싼 장비 활용이 가능한 파일럿 플랜트 이외에도 다각적으로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도시가 잃어버린 것의 회복을 꿈꿉니다. 저희는 아파트로 둘러싸인 강남 한복판에서 식품을 제조하고 있죠. 그곳에 자리한 이유는 처음에 아이디어를 얻은 곳이 방앗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인구가 많아지고 팽창할수록 도시에 있는 식품 제조는 원거리로 밀려나고 대규모화되고 시간이 걸려서 제품이 유통되죠. 저희는 소비지에서 바로 생산되고 바로 소비되는 방앗간의 장점을 새롭게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시 공부할 때는 떨어지는 게 지옥이었는데 지금은 기름 떨어지는 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기름 떨어지는 것만 봐도 기계 상태나 원료의 느낌이 보이거든요. 저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오기로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돌아서면 남들이 안 된다라고 수군대는 것 같았어요.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멋지게 보여주고 싶었죠. 그리고 그 멋진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름을 짠다고 했을 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죠. 무수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원인을 찾고 노력하니까 나중에는 된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실패하지 마세요. 제대로 실패하세요. 지금 기본기가 쌓이고 있는 중이니까요. 감사합니다.